안녕하십니까? ETF 읽어주는 남자 KB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육동휘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 다 지치셨을 텐데 연말 크리스마스와 함께 따뜻한 한 해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왜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명을 바꿨나?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찾아뵙게 됐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이 메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 ETF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앞두기도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나 이러한 가상에 대한 소재를 다룰 수밖에 없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93년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취한 여러 가지 있겠죠. 메타버스에 대한 종류는. 그렇지만 가상 공간에 대한 현실 세계에서의 접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했던 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데몰리션맨에 보게 되면 바이러스 확산 등을 위해서 악수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화상으로 일 처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머리에 이제 기구를 쓰고 가상 공간에서 뇌파를 자극해서 실제 느낌을 구현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현재 구현이 되어 있는, 혹은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영화 속에 오롯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듣다 보면 늘 이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상품들 혹은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 가장 먼저 제 개인적인 그 취향으로 떠올랐던 영화가 가장 적절한 거냐라고 봤을 때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많이 알게 됐는데요. 자,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 제가 다음 준비한 부분은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매트릭스 4가 사실 어제 개봉을 했는데요. 22일 개봉을 했는데 예전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매트릭스 영화죠. 3까지 나온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그 매트릭스 영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개념을 잡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추측하는 데에 더 적합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매트릭스 영화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잉여의 자기 이미지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을 디지털화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매트릭스 내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 주인공이 그러죠. 진짜가 아닌가요? 리얼이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론적인 내용, 약간의 대사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한 이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고 유대관계, 조직,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상하는 단초로서는 사실 제가 가장 적합한 대사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가상이라는 공간 자체가 매우 우리가 뚜렷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환경이라면
앞으로는 이 현실과 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기준과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혼재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바뀔 이러한 환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각광받는 플랫폼들이 있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페토라는 플랫폼에서 구찌 명품 브랜드가 광고를 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에서 제가 강남 아파트를 막 세 채씩 매수를 했어요. 뭐 현재 실제에 있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어떠한 환경통해 아니면 뭐 전환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동경을 하겠죠. 와, 그 실제로 저희가 사지 못하는 강남 아파트를 가상의 공간 속에서라도 세 채 이상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람들은 동경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동경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현실 세계에 제가 만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어떤 가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단순히 가상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는 쪽에서의 만족이냐? 그건 아니죠. 결국 궁극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 나니까요. 이만큼 이제 가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거나 인정하거나 정의를 내리게 되면 현실 속에 저도 만족할 수 있거나 혹은 현실에 제가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광고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현실 속에 구찌 명품을 살 수 있죠. 살 수 있다라고 가정하지만 가상세계 속에서 저희가 구찌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장 좋은 단어일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네이버에서 나오는 제페토라는 플랫폼에 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제페토에서 구현해 보세요. 딱 이 매우 단순한 얘기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상의 공간 혹은 현실과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 공간에서 구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내 현실 세계의 나 자아가 충분히 만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메타버스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앞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가 시장의 화두로 올라오면서 종목들의 오르내림, 각 기업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비즈니스를 합니다라고 같이 표방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혹은 뭐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워낙 주가들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불안한 마음을 사실 단순히 2개월, 3개월 혹은 하반기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내가 편승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신다면 사실 그렇게 큰 변동성, 초창기의 변동성은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서두를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현실과 이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내 자아가 혼재되고 혼용될 수 있는 심지어 화폐 단위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초반에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내에 이 시장에 대한 투자는 놓치지 않으시길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시작했었던 왜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명을 바꿨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이제 CEO인, 이렇게 오너인 주커버그가 최근에 있었던 발표에서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꾸고 로고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종합회사로 변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정말 대놓고 선언을 한 이번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SNS 강자였던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보면 특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메타버스냐? 사실 메타의 비즈니스를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티커는 12월 1일 날부터 FB에서 이제 MVRS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업 분할이 기존 SNS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사업으로 바뀌었고,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런칭을 해서 지금 이에 따른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신규 VR 기계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메타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전환을 위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자료 오른쪽 보시게 되면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제 아까 데몰리션 말씀드리면서 했던 머리에 쓰는 기계라고 했죠. 그러한 유사한 기계를 생산하는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2014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리고 혹은 이제 플랫폼에 대한 게시를 2019년에 하게 되고 파트너십도 맺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메타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에 더 풍부하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고객들한테 선사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이미 5, 6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갑자기 사명을 바꾸면서 우리 메타버스 종합회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전부터 사실 차근차근 밟아왔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을 페이스북만 지금 고민을 했냐?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 보시게 되면 애플이 만들 내년 지금 9월 정도 중반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혼합 현실을 가장한 믹스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VR과 AR이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합친 이 혼합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의 가상 디자인입니다. 내년 9월에 출시될 예정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근차근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고 지금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러한 혼합 헤드셋 말고도 애플 글래스라고 하는 안경이죠. 안경을 저희가 정말 영화에서 볼 것 같이 안경에 모든 게 이제 구현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 애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굉장히 우습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 전략을 아주 짧지만 아주 통찰력 있게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스북이죠. 그러니까 메타가 하는 전략은 전부 다 먹겠다. 그래서 지금 선전포고 날린 거죠. 가장 먼저.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에 관련된 메타버스 시장은 다 먹겠다. 업무는 다 먹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애플. 자, 너네들 이렇게 해봐라. 난 한 방에 다 뒤집겠다. 이게 이제 애플의 전략이고요. 좀 느껴지시죠? 어떤 부분인지. 근데 마지막에 제일 웃겼던 부분인데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먹든 어차피 내가 다 먹겠다. 자, 이게 이 전략. 각 지금 빅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메타버스를 대하는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알맹이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지금 산업들의 진행하는 속도나 혹은 발표하는 속도, 외부에 알려지는 속도, 그리고 사업 분야 등등을 고려했을 때 아주 통찰력 있게 간단하게 적어놓은 메타버스를 대하는 지금 글로벌 기업의 전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시장 자체가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도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기가 아닙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과거에 겪었던 닷컴 버블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버블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시장이 커 나아가는 것은 정말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8, 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인터넷 혁명에 또 추가적으로 모바일 혁명이 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 아이폰이라는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 인터넷을 이제 모바일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사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동하는 시간까지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대의 변화였죠.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메타버스를 그래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인터넷이라는 혁명에 그의 버금가는 패러다임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혁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정보의 교류나 그리고 커넥트, 그러니까 접속에 대한 그러한 인터넷 혁명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자아가 즐기고 있는 혹은 공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 인터넷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시장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그리고 그 내에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이러한 형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제로서의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사실 뭐 XR이라고 하는 가상 시대라든가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이제 기기들이죠. 아까 머리에 쓰거나 글래스를 쓰거나 혹은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옷을 입거나 이런 형태에서 손가락에 자극을 전달해서 뇌파로 연결하는 뭐 그러한 형태로 좀 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 키보드 없이 그냥 허 공간에 이제 손가락만 움직이면 텍스트가 써지는 그러한 기술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환경이 뭐 4G나 이종 뭐 과거에 저희가 했던 유선에서 뭐 4G까지 LTE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5G, 6G가 되지 않으면 이 방대한 양의 그 데이터들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바뀌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하의 수혜를 받는 혹은 진화하는 산업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고 그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실 그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성을 그래서 공표하는 매우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공표하는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끝단의 값을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10대가 10년이 지난 약 30년 초반까지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대비해서 약 50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단순하게 2025년이 우리나라 돈 한화로 약 560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0년 후인 2030년, 약 30년의 경우에는 한화 1800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드물죠. 이런 거는 정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산업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현재 모든 예측치들은 컨설팅 회사들도 이 메타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확장된 그 물리적 현실 공간인 AR과 그리고 뭐 완전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그 VR 이 공간들 합쳐서 약 1800조 시장이 2030년 특히 지금 현재 10대 친구들은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바로 자리 잡아서 시대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메타버스 시장이 얼만큼 클지, 그리고 왜 메타버스 시장이 중요한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너무 뜬구름에 있는 소재다 보니까 제가 더욱더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이 맞이하는 패러다임의 혁명 중에서 과거에 뭐 저희가 산업혁명이든 이러한 인터넷 혁명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오는 정말 굵직한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 사실 메타버스도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굉장히 큰 변화일 것이다. 패러다임의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이나 혹은 어제 이제 22일 상장한 저희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ETF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뒤에 이제 지수명까지 붙다 보니까 글로벌 메타버스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나눴을 때 네 가지의 메타버스의 분류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상품의 저희 종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되는 그런 메타버스 분류고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여러 기관들에서 메타버스는 뭐야 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를 할 때에도 사실은 사용하는 메타버스의 네 가지 분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증강현실이죠. 그러니까 일상에 저희가 아까 AR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과 현실과 가상이 합쳐지는 몇 년 전 저희가 포켓몬고 잡는다고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막 대면서 포켓몬 그 캐릭터를 잡기 위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의 공간에서 가상이 덧입혀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생각하는 그냥 SN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러한 내 경험과 남의 경험을 서로 교감하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기록 그런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러 월드라고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구글 맵이라든가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거리 뷰나 실제 세계의 모습을 가져가서 복사한 듯이 만든 디지털화된 세계라고 실제 세계를 가져와서 만든 세계를 거울 세계, 미러 월드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정말 버추얼 월드라고 해서 VR이라고 하는 정말로 가상 세계, 현실이 없어요. 가상의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있거나 나와 닮은 나가 있거나 나와 정말 다른 나가 있거나 이러한 가상 세계를 여기 메타버스 네 가지 분류의 하나로 뽑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 이 네 가지의 분류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뽑는 게 저희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ETF의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글로벌 메타버스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메타버스 인덱스는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거지만 투트랙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테마를 갖고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산업의 변화를 상품으로 구현할 때 좀 적절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고 기본적으로 액티브 ETF에도 70% 이상은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좀 플렉서블한 종목 선정 방법을 가져가는 것은 어떠할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이 글로벌 메타버스 인덱스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지수 구성 방식이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통계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고민을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그룹과 2그룹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약 70%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 이 지수 내에 70%를 차지하는데 유니버스 구성의 첫 번째는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그리고 평균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별된 메타버스 산업을 합니다라고 해서 선별된 종목들이 유니버스를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투자하고 안 하고의 여부와
비중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시가총액 곱하기 산업 관련 매출 예상 수익 비중을 고려해서 투자 비중을 선택한다. 따라서 산업에 관련된 매출이 높은 게 당연히 투자가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 종목당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 10%까지만 담을 수 있게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냐? 아까 1그룹이 70% 정도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30% 정도는 사실 파운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룹이라고 해서 이 지수의 종목을 선별하는 그 회사, 파운트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지수위원회에서 종목들을 선정을 합니다. 사실 이 그룹을 둔 이유는 1그룹을 해서 끝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그룹을 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산업과 관련돼서는 당장의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혹은 다른 지금 본업의 매출이 너무 커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을 지금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티가 안 나는 그러한 회사들이 향후에 굉장한 폭발력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웬만한 회사에 지금 다 납품을 하는 VR 기계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회사인데 사실 메타버스의 매출로 봐야 되느냐에 제외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외돼 버리면 이 회사는 그러면 투자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수위원회에서 선정한 몇 가지의 종목들을 2그룹으로 묶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단 사실 정성적인 부분이 일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담을 수 있는 종목은 10종목 이하로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 종목당 최고 비중도 최대 많이 담을 수 있는 비중도 한 종목당 5%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7대3, 70% 대 30%라고 가정을 하면 이 그룹에서 6종목이 선정이 됐다. 5%씩 6종목을 담는다. 그러면 딱 30%죠. 그리고 나머지는 50종목 가까이를 1그룹에서 선정을 하면 총 56종목이 이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ETF의 투자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그룹, 2그룹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상품, 이 ETF의 지수, 글로벌 메타버스 인덱스는 1년에 한 번 7월에 정기 변경을 하게 돼서 이 정기 변경 시 1그룹과 2그룹을 재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타버스는 혁신 산업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부각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발생할 때에는 특별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편입할 수 있는 지수의 그 유동적인 그러한 부분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수를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그룹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거래대금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선정하는데 1그룹 지수를 선정하는데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홍콩 등 총 15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파운트라고 하는 회사가 파운트 치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됐는 그런 퀀트 회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키워드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 노출이 많이 된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유니버스를 선정하는데 그 키워드는 메타버스 아까 4가지 분류 말씀드렸었죠. 증강현실, 라이프로그, 거울세계, 가상세계, 미러.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이 4가지 산업에 대해서 지금 특화된 기업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유니버스 총 시가총액 300밀리언 그리고 3개월 평균 거래대금 3.5밀리언 이상의 기업들로 그 이하가 되는 기업들은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1년 예상 매출을 검토해서 메타버스 관련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만 선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그룹 지수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인데요. 1년 이상 예상 매출을 검토해서 정말로 매출액이 50% 이상을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기존에 하는 산업이 너무 잘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진출로 메타버스를 하겠다. 이런 회사들은 제외가 되겠죠. 기존 매출이 너무 크니까요. 혹은 지금 현재 매출액 자체가 너무 작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그래서 회사가 아직 크진 않지만 또 지금 굉장히 샛별로 메타버스 산업 내에 샛별로 떠오르는 기업들은 담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량적인 부분에서 제외된 거를 이 그룹에서 고려해서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진 종목들을 메타버스 관련 매출 비중으로 해서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상위 50개 종목을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가 갖고 있는 세부 프로파일을 좀 보겠습니다. 각 섹터나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산업별 비중으로 봤을 때에는 IT와 통신 서비스가 당연히 비중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산업 분류가 통신,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통신업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가적 비중을 봤을 때에도 당연히 미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71%를 기록하고 있고 반가운 건 한국 기업들도 약 7%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다. 사실 컨텐츠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하이브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일부 편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비중이 70%로 굉장히 높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 일본과 한국이 약 한 15에서 17%,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지수의 국가별 비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사실 과거에 이제 다른 섹터들이나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길죠. 과거의 데이터가 깁니다. 기업들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된, 물론 이제 메타버스란 개념과 정의는 나온 지 조금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형성되고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시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지수들을 보더라도 사실 레코드를 길게 볼 수는 길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18년 7월부터 해서 지금 글로벌 그 메타버스 인덱스에 대한 성과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당연히 코로나19 터지기 전엔 어떻게 보면 S&P 500보다도 더 언더하는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갑작스럽게 시장의 패턴이 바뀌면서 글로벌 메타버스 인덱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 기간으로 봤을 때 2018년 7월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의 성과를 비교로 봤을 때 산출 이후에 메타버스 인덱스가 S&P 500 인덱스를 약 13% 정도 산출 이후에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단연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올라왔던 S&P 500 인덱스 형태보다 글로벌 메타버스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때도 있지만 또 가파르게 빠질 때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5년, 10년 그래프를 뽑아서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우상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형태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좀 염두를 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갑자기 빠져서 나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이 산업.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호흡이나 혹은 투자 금액, 비중 등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 탑10 종목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애플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라고 하는 특히 이제 2, 3, 4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있고요. 반도체나 그런 칩셋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이제 IT 서비스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원래 페이스북이었던 그 메타도 투자가 되고 있고 구글 알파벳이나 오토데스크 같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상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투자 비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사실 저희가 7월에 정기 변경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그 이외에 이제 주가들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임까지 반영된 비중이라고 보시고요. 내년 7월 되면 이 비중에 대해서 다시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서 종목들의 비중도 재편성한다, 리밸런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죠? 최근에도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메타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자체도 현재 옴니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이라고 우리나라말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형태를 이미 지금 엔비디아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전략은 메타 회사든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떠한 그 플랫폼을 선점해서 혹은 메타버스 시장에 선점을 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을 할 때 필연적으로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먹든 다 먹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반도체나 그리고 저희가 쳤던 기업들 외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폭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미 폭발을 하고 있고요. 폭발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가 이 정보가 그냥 담고만 있다고 담으려고 하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 사업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부분도 저희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모어게이트 ETF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1부, 2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왜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하겠다. 나는 이 산업에 진출하고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메타라는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다가온 그래서 영화들도 집에서 보실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영화를 가지고 한번 메타버스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테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메타버스 ETF도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직접 투자할 수 있으나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ETF로 투자하는데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모어게이트 ETF가 어제 22일 상장을 해서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이 상품 자체가 어떤 지수를 추정하며 그 지수는 어떻게 이 혁신 산업에 대해서 잘 대응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 계속 관련된 내용에서 상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